대전 둔산동 동화쌤입니다. 그러니까 논술이 뭐라고요? A랑 B랑 서로 말싸움을 해. 어떤 테마에 대해서. 네. 그럼 얘 너는 이렇게 두 개 입장했는데 이건 아니라고. 근데 이거에서 이거 중시한다고. 아, 그 근거는 뭔데? 그럼 근거는 이거라고. 그래, 알았어. 너는 이렇게 두 입장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남들은 이렇게 두 개로 본다지만 이거 아니고 이거라고. 그래. 그래서 네 주장은 뭔데? 이런 거라고. 그래, 근거는 뭔데? 이런 거라고. 그래서 B는 너는 요 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냐? 그러면 충돌이 니네들 애매한 거, 이건 서로 아니라는 건 인정한 거고, 이것까지 인정하려면 넌 니네 서로 나쁜 애들이고, 요것 중에서 네가 주장하는 거는 요거라고, 네가 할 거는 요거라고.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있으면 자 비교해보자. 이 두 개를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야? 이렇게 세 가지. 그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해? 이거. 그럼 이 입장에서 봤을 때 몇 대 몇이야? 이렇게 되는 게 논술이라고. 그치? 그래서 깔르는 건 이제 잘해. 그런 다음에 이것도 주장도 얘기를 해. 근데 근거를 빼먹어. 근거를 빼먹으니까 이 근거, 이런 근거를 드는 이 사례를 보아하니 전체 상황이 이렇게 1, 2, 3번에 특성이 있고, 이 특성 중에 제일 중요한 게 1번이니까 1번에 따라서 결정해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네가 판례를 쓰는 거야. 판결문을. 판결문이요? 어. 논문이 아니라 판결문이. 그게 논문이야. 판결문이었어. 네. 너 나름대로의 판결문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몇 대 몇으로. 네. 됐어요? 네. 자, 그리고 요거를 도표를 분석 못했던 그거는 자, 다음에 도표 분석하는 거 좀 더 해주고 해줄 수도 있는데 글 쓰는 걸 이해를 해야 이해한 걸 글을 쓰지. 도표도 분석 못했는데요? 그러니까 글을 쓰는 것 자체에서 이거 이해 못했어도 네가 어떤 식으로 쓰고 뭘 썼냐는 거지. 그래도 한 방향으로 썼느냐 이런 거. 이게 글 자체가 됐느냐 안 됐느냐에 따라서 글이면 7점하고 글 아니면 7점 어차피 안 하잖아. 네. 그리고 이거를 봤을 때 이걸 전체 무슨 문제예요? 소득 분위 문제예요. 그럼 끝나. 그거 그냥 짝 써도 상관없어. 아까 노인무약 부양 문제 네가 아는 거 그냥 다 써도 상관없잖아. 네. 뭐가 있어? 예시로 손가락만 가르쳐 준 거야. 이거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네가 아는 거 다 써보라고. 그게 이게 지문이야. 네. 그럼 이 지문에서 시작됐다는 힌트만 좀 남겨놓고 저기에 들어가서 치열하게 여기를 써줘야 되는데 너는 여기서 놀고 있어. 이해된다? 네. 그러니까 이 손가락 끝이 찍으면 저 칠판에 있는 포인트. 그걸 안 찾고 주변을 스무하게 쓰고 있어. 그러면 또렷하게 보이지가 않으니까 안 뽑는다는 거지. 네. 가계부채 증가가 초래된 원인은 주택 매매 및 전세 가격 증가함에 따라 대출이 증가성을 볼 수 있다. 철한 거야. 자, 이게 원래. 근데 제가 이거 표를 분석을 못했는데 대충 뭔가 아래 내용들 보니까 이거일 것 같아서 그냥 썼어요. 그래, 그냥 이렇게 쓰면 돼. 네. 자료 1의 주택 매매 전세 가격은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거를 몇 프로 어느 정도 증가만 써주면 돼. 그걸 못 분석했어요. 함수표여갖고. 여기는 증가에 따라 대출 증가된다. 전세 가격이 증가에 따라 대출이 증가된다. 이렇게 됐죠. 네. 그런데 이 퍼센터지만 어느 정도 써주면 되고, 네. 가계부채는 5회 부채 소득 비율이 최고에 차지하고 있다. 2010년 대비 4% 증가나 증가했다. 이를 보면 국가 전체 차원에서 부채 증가가 오래되면 알 수 있다. 자료 1을 보면 요거 자체는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신기한 게 뭐냐면 문과적인 것보다 이과적인 걸 더 잘 써. 저요? 글 자체는. 아 그래요? 더 좋아 보여. 왜? 이걸 있는 상황들을 차곡차곡 누적해서 쓰니까. 아까 그건 근본 원인을 찾아야 되니까. 네. 제가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되죠. 근본 원인에 대한 사례까지 뻗어가야 되는데 사례를 못 찾으니까. 이거는 있는 것만 써야 되니까.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 부채 증가가 우려된다. 그러면 이 부채가 4% 증가되는 게 왜 우려되는지는 안 써 있는 거야. 얼마나 우려되는지도 안 써 있고. 추상적인 거야. 근데 그것까지 쓰라고는 안 해, 이거는. 네. 그러니까 이 정도면 좋거든. 네. 자료 1을 보면 전체 가구의 부채가 연소득보다 높다.
또한 2, 3, 4 분위는 중개일까지 연소득 증가율보다 높게 나타난다. 따라서 증가를 우려해봐야 한다. 똑같은 거 썼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 자체가 이번 명제가 가계부채의 증가를 우려해야 하는가? 있거든요. 근거를 그러면 좀 설명하시면 그래서 뭐의 증가에 따라 우려된다 하면서 이 첫 번째 뭐의 증가는 요걸 보면 이렇게 나고 이런 식으로 쓰면 되는데 네? 가계부채의 뭐의 지표를 보면 아. 증가가 우려된다. 이렇게 두 가지로 두 쓰고 가지로. 요거 증가는 이걸 보면 알 수 있다. 두 번째 증가는 이걸 보면 알 수 있다. 세 번째 증가는 이걸 보면 알 수 있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데 구조상으로 네. 자료 5를 보면 증가가 우려되면 알 수 있다. 자료 3을 보면 증가가 우려되는 거죠. 알아. 그 똑같은 서술어를 똑같이 썼다는 거지. 네. 그 쓰는 디테일한 기술이 안 써본 애들이 이렇게 쓰는 거야. 분석을 하고. 네. 부채 상환 능력이 약화되는 소득분위 1, 2, 3순위는 이다. 자, 1분위는 연소득 2배 차량 차이가 나는데 연소득 증가율을 가장 저조하다. 그럼 1분위가 잘 살아 못 살아? 못 살죠. 못 살아.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감으로 이렇게 찍어도 연소득 증가율보다 부채 증가율이 더 높은 데다가 부채가 연소득보다 약분과는 높다. 이 중에도 생계형 성향이 높은 것이 1분위이고 보면 부채 생활비 발행 항목으로 가장 높은 책정에서 잘한 거야 이거. 네. 여기서 뭔가를 더 뺄 수 있는 게 있을까? 없다. 그럼 잘 쓴 거라고. 그러니까 배치하는 것만 정리하면 되는데 너는 자료 분석이 문제라고 하는데 아니라니까. 그래요? 좀 문제가 있잖아요. 이러한 가계부채의 증가는 채무 불이행으로 이어져 국가의 문제로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는 소득과 상환 능력을 고려한 대출의 필요성에 대해 경제관념을 일찍부터 실시해야 된다. 이게 교육만 먼저 쓴 거고 은행과 협력하여 제한을 두거나 경계주로 시스템을 만들고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려주고 얼마나 대출이 가능한지를 알려주는 시스템도 구축하고 전세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갖다. 일반적으로만 이게 대책 쓰는 건 이건 나쁘진 않아. 그래요. 근데 이제 이거만 봤을 때 1번하고 2번의 연관관계는 뭘까?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일단 문제를 짚는 것 같은데. 그치. 노인 부양을 해야 돼. 노인들이 많아져. 소득을 못 얻어. 그러니까 빈곤 지수가 많아져. 그럼 부채 관리를 해야 돼. 그 1번 아까 위에서 했던 1번이요? 걔랑 얘가 관련이 있다고요? 노인이 증가돼. 노인이 돈을 못 벌어. 재정 문제가 생기죠. 얘는 부양의 문제도 있지만 사회가 부양하는 문제도 있지만 얘가 돈을 못 벌어. 빈곤 지수가 높아져. 얘도 가계부채 증가 때문에 빈곤 지수가 높아지는 거죠. 얘도 빈곤 지수가 높아지고 얘도 부양하느라고 빈곤 지수가 높아져. 그럼 빈곤 지수를 어떻게 해결하냐의 문제는? 그랬을 때 아까 노인 일자리를 줘야 되느냐? 실버 산업이요. 노인 실버 산업은 네. 노인들을 위한 산업일 수도 있어. 처음에 개념은 좁은 개념은 그거야. 노인들을 요양원에 모시고 노인들이 구매를 하고 이런 거. 사회복지 뭐 이런 거요. 근데 이제 확정돼서 노인들이 일자리까지도 실버 산업으로 커진 거지. 개념이. 네. 근데 너는 이걸로 실버 산업 얘기한 거야? 네. 요런 의미에서 이렇게 확장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더 컸는데 그러면 이렇게 확장되는 이 노인 일자리를 위해서 뭐 어떻게 사회적인 합의를 하고 노인의 연령을 어떻게 높이고 소득을 어떻게 하고 그래서 재무 관리를 어떻게 할 거를 가르치느냐. 그래서 여기에서 보험도 나오고 노인 노인연금에서 노인 돈 주잖아. 네. 그것도 주게 되고 공공기관에서 노인 일자리 만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의 당위성을 써보라는 거야. 네. 근데 사회적인 문제 자체에서 이렇게 해서 이 질문이 뭐라고? 질문 어떤 거? 2번이요? 2번은 우리나라가 가계부채의 증가가 우려되는가, 국가적 차원에서 우려되는지, 소득분위 차원에서 어떻게 우려되는지를 물어보는 거고 2번. 그러면 이렇게 하잖아. 소득분위 차이에서 하위에서는 문제돼? 네? 하위에서 문제돼? 네. 상위는 문제돼? 상위 5분위에서 문제가 안 되는데 1, 2, 3, 4분위까지
5분위까지 다 문제가 됐어요. 몇 분인까지 있는데? 5분위까지 있어요. 4, 5, 5. 그러면 인원수가 어떤 게 더 많은데? 그건 없던데요. 근데 1분위가 더 모르겠어요. 그건 안 나와 있었어요. 그 표에. 그러면 어떻게 국가적인 차원의 문제인지 어떻게 알아? 그 OECD 국가들 중에서 그 표가 있었어요. 그 소득이랑 부채 비교한 표가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부채 비중이 가장 컸어요. OECD 국가 비교한 것 중에서. 그래서 국가 차원의 문제라고. 그러니까 선진국으로 못 갈 뿐이지 국가 차원의 문제로 국가가 붕괴돼? 그쵸. 채무 불이행이 이루어지면 붕괴까지는 아니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뭐라고? 국가가 우려된다. 우려된다는 의미가 뭐야? 어떻게 하자고 그래서? 걱정되니까요. 걱정되니까 지금은 괜찮고 해결해보자. 예방하자고? 해결해보자고. 그러면 이게 예방책이야, 긴급한 해결책이야, 얼만큼 그걸 해야 돼, 이런 게 또 다 달라지는데 상황에 따라. 그렇네요. 지금은 예방책까지 아니 그래, 해결책. 그 자체에 대해선 이것도 나쁘지 않아. 근데 여기는 주택 매매와 전세 가격이라 했잖아. 네. 그럼 이걸 주택을 해결해야 되는데 주택 여기 어디 있어? 주택 매매와 전세가를 낮춰? 어떻게? 뭐 아파트를 짓거나 상권을 옮기거나 아니면 뭐 공무원 발령시켜가지고. 그걸 또 디테일하게 써주는 게 더 좋을 수 있으니까 한두 개라도. 근데 좀 늘어졌어요. 좀 이거가 700자 내외였는데 이게 750까지 썼거든요 제가. 그치. 그러니까 500자 안에 최대한 할 말을 딱 압축해서 다 끼워 넣는 게 요령이에요. 어렵지. 네. 얼마 700자니까 얼마 안 되지. 근데 왜? 길게 써도 애들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니까 줄여버리고. 근데 그 700자 안에다가 흐름도 쓰고 예시도 쓰고 적정하게 이것도 쓰고 그러려면 어떻게 돼? 이 문장 자체가 굉장히 건조해야 돼. 자, 3회 소득 1분의 1을 보면 건조하게요. 그러니까 더 매끄럽지 줄면. 못하게요. 덜 매끄럽더라도 핵심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줄여봐. 자료 3인데 3 하니까 자료 빼도 되지. 네. 3의 소득 1분의 1을 보면 3의 1분위는 3의 1분위는 끝났네. 그치? 네. 부채 상환과 생활비 마련에서 생활비 마련이 마련이 가장 높다. 상여비 마련 비중이 가장 높다. 그럼 이거 반절이면 쓰네. 건조하네요. 뭔 느낌인지 알겠어요. 소득 1분위 중에도 거주용 대출 비중이 가장 높다. 여기인데 1분위, 여기도 1분위인데 여기는 거주용 대출이었는데 이거는 부채 상환과 생활비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또 거주용 대출이라고 그랬네. 네. 그러니까 이 항목에서는 1분위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1분위 중에서는 1분위에서 항목들 있잖아요. 그 중에서는 거주용 대출의 비중이 높았고. 그렇게 구분돼서 안 써 있는데 여기는. 네? 이 말이 그 말인데. 소득 1분위 중에서도 1분위는 부채 상환과 생활비가 가장 높다며. 마련 항목에서 가장 높은 비중이고. 네. 무슨 마련 항목이요? 그러니까 부채 상환 항목과 상활비 마련 항목 그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거고 1분위가. 그리고 1분위 중에서 1분위의 항목들도 있잖아요. 그중 1분위 항목들 중에서 거주용 대주용의 항목 비중이 제일 높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 분위가 한껏 비교했을 때 네. 다른 분위와 비교하여 높은 거고 네. 이건 1분위들이 쓴 것 중에서 말한 네, 거고. 맞아요. 근데 그런 말을 여기다가 알 수 있겠어? 그래서 그래요? 저는 알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모르겠어. 그래요. 1분위의 특성은 부채 상환, 생활비, 거주용 대출 비중이 높다. 이렇게 쓰면 끝날 수도 있고. 네. 그럼 1분위 안 써도 되는데. 가장 높다도 또 썼네. 가장 높은 또 쓰고. 다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네가 생각한 걸 다른 사람이 딱 썼을 때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어야 되고 예제를 넣어야 되고 네. 짧게 쭉쭉쭉쭉 줄여갖고 수식이 없어서 막 여기는 가장 높으니까 써야지 비교니까. 네. 그치? 네. 근데 중복되는 단어도 합격해갖고 쭉쭉쭉쭉 줄여가지고 결론도 쓰고 설명도 해주면서 예시까지 달고 그 예시의 문제점도 반영하면서 보완책도 쓰고 이렇게
더 심층적으로요? 더 많이 있으라고. 너 안 파면 밑으로 파 들어가지 않으면 이거 다 추상적으로 보여. 그래요? 아니 그래서 밑에 있는 뭔가 수상적인 이것도 더 해야지. 이거를 자 가계부채 증가는 이런 이거 채무 불이행 이 위에도 있거든. 채무 불이행이 이어진다는 위에 말은 있어요? 네가 썼어 저 위에. 네. 그러면 뭐라고? 그쵸? 대출 규제. 네. 대출 정부의 대출 규제. 은행의 뭐라고? 은행의 경고 시스템. 네. 그 다음에 뭐라고? 소득 수준에 대한 뭐라고? 경제, 이게 뭐더라? 교육 시스템. 주택 전세 제도에 대한, 제도를 통한, 이거 하면 빈곤 탈출하냐? 주택 전세가 낮추면? 네? 주택 매매하고 전세가 낮추면 빈곤 탈출하냐? 왜냐면 대출 그 항목들 중에서 거주용 대출이 비중이 제일 높았어요. 그럼 제일 1, 2, 높은데, 3, 4, 5, 거주용 하면 이거 은행에서 빌렸다가 이거 바로 주면 되잖아. 네? 은행에서 빌렸다가 바로 주면 되잖아, 은행에다가. 그럴 수 상환을 못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아니 상환을 요거는 은행 이자로 살아간다는 거잖아. 은행에서 대출하는데 이 대출을 해도 나중에 은행에서는 이거를 바로 대출금을 회수하면 되잖아. 대출이 끝나면 네. 사는 걸 끝나면. 그러니까 주택 매매가 전세가가 된다고 여기에 나오는 부채 비율에서 굉장히 우려 수준이 발생하는 이유가 뭐냐고. 그러니까 굳이 제 주택 얘가 쓰는 게 아니잖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주택 전세를 대출을 해서 내가 1억을 얻었어. 네. 그런데 왜 대출이 문제가 되냐고. 상환을 안 하니까. 상환을 왜 안 해? 언제 사고 있는데 이자 잘 내니까 상환 안 해도 상관없잖아. 이자를 달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이자 쌓이니까요. 이자를 은행에다 주잖아. 음. 근데 대출이 뭐가 문제냐고. 그게 채무 불이행까지 이어지. 왜 채무 이름이 불이행이 되냐고. 쌓여서 왜 쌓이냐고. 상환 능력 고려 안 하고 자기가 무조건 그냥 그럼 상환이 왜 안 되냐고. 돈이 없어서. 돈이 왜 없냐고. 돈이 없어서. 그러면 부채가 문제입니다. 상환이 안 됩니다. 돈이 왜 없을까요? 그럼 문제 아니네? 그러면 가계부채 문제긴 해요. 여기가. 그래 그럼 그 가계부채 문제 증가가 우려된다며. 네, 가계부채 어떤 증가. 상황에서 돈을 못 갚는데 왜 못 갚고? 쌓이고 있으니까 그 상환 이게 쌓이고 있대. 왜 쌓이고 있어? 상환 능력이 악화돼서. 그럼 상환 능력이 왜 악화됐어? 양극화? 양극화도 있고 고령화도 있고. 네. 그리고 고령화 1번하고 연결되잖아. 네. 경제가 나빠지는 것도 있고. 네. 또 뭐라고? 소비가 더 높아진 것도 있고 상대적 빈곤감을 느끼면서. 그럼 이걸 써줘야 되는데. 그럼 실제적으로 이거 자체에서 문제가 됐나? 그럼 여기까지 양극화랑 이런 것까지 제가 다 여기 없지만 제가 써줘야 된다. 이것까지 생각해서 써줘야 된다는 거죠. 아니 네가 가계부채 증가가 우려된다며. 네. 왜 우려되냐고. 가계부채에서 야 장사 잘 되면 대출 얻어다가 가게 차리고 갚고 의자 상환이 갚으면서. 안 되니까 우려가 되는 거죠. 왜 상환이 안 되냐고. 상환 능력이 없어서. 왜 능력이 없냐고. 그러면 결국 사회적인 문제로 가는데요. 이게 이 다 문제. 논술이 그렇게 사회적인 문제들이야.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 안 쓴 거야.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도. 네. 이해돼? 네. 논의하지 않은 거야, 여기다가. 가계부채 증가가 문제가 된대. 증가율 자체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데보다 비슷합니다. 근거대. OECD에 비해서 높습니다. 다른 데는 낮는데 당연히 가계부채 증가가 늘어나면 안 된다는 거 아시죠? 이렇게 하면 아무 설명도 안 해준 거지. 언급을 할 수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정이 있다. 적으로 가지 못했다는 거죠. 아니 그 앞뒤가 끝까지 연결이 안 됐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가계부채 증가가 우려해야 됩니다. 부채를 높습니다. 뭐 이렇게 됐습니다. 상환도 안 됩니다. 부채를 갚아야 되고 생활비 마련해야 되고 거주용 대출이고 이렇게 됐는데
이게 부채를 상환하고 거주용 대출 문제를 해결하면 생활비 문제가 되니까 부채가 급격히 낮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주택 매매를 전세가를 낮추고 집을 많이 공급하면 대출의 부채가 줄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부채가 줄 수도 있죠. 네. 그러면 이렇게 부채를 줄었어. 그럼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겨? 그거 똑같잖아 지금 너한테 대책을. 그러면 이거 부채 증가를 지금 해결할 일이 아니죠. 그치. 그러니까 네가 그런데 부채 증가율이 문제라며. 어디서 문제냐고. 문제는 양극화가 문제죠. 왜냐면 그러면 1분위만 계속 부채가 쌓이니까요. 5분위는. 그러니까 그러면 양극화에 대해서 써서 부채가 증가되는 게 문제는 사회 전반적으로는 부채가 증가하면서 빚도 풀고 경제가 활성화하고 나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부분적으로 1분위만 문제가 된다는 건 양극화의 문제다 이거는. 그러면 네가 여기다 양극화의 문제를 썼어 지금 나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아니죠. 안 써놓고 나한테만 설명해주면 얘가 채점자가 너한테 점수를 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